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려서 서울에서는 눈이 안 왔는데 오다 보니까 계속 창밖이 하얀 동화 속 풍경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많이 춥긴 하지만 축복받은 날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서울 광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 고민정인데요. 저를 부르신 이유가 아마도 교육위 위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라이즈 사업 관련한 근거법들을 법안 소위에서 또 심의를 한창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으셔서 저를 부른 게 아닌가 싶은데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이 RIS 사업이나 또 라이즈 사업이나 또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훨씬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저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 리스에서 라이즈까지 오는 혹은 또 그 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흐름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저는 우리 이 사업의 특징은 우리 사회에 던지고 싶은 화두가 이 라이즈 사업에 그대로 녹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저는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자리를 가든 우리 지역구가 됐든 혹은 뭐 어디가 됐든 늘 연대를 많이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좀 옛날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좀 익숙한 단어이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 글쎄 연대라는 단어 쓸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연대는 정치인들만의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연대 정신이 살아있는 집안과 그렇지 않고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혹은 위에서 상명하달되는 그런 방식의 가정교육은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것 같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연대 정신이라는 건 꼭 대규모의 어떤 정치적 결사체들 간의 연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만큼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길을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후배들 결혼식 할 때 축사 가끔 하잖아요. 할 때 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일심동체 좀 되지 마십시오. 그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일심동체는 누군가는 다리를 내줘야 되고 또 누군가는 다리를 내줘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몸뚱어리가 되는 것보다는 서로 각자의 맡은 바를 열심히 하되 멀리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철길 같은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그런 연대의 정신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오늘 이 라이즈 사업으로 이어지는 이것에 대해서 왜 연대를 얘기했나, 그리고 고민정이 발견한 이 연대 정신이란 게 무엇인가. 처음 시작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지금은 사실 지방 소멸을 그리고 지방 분권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돼버렸지만 이 시절만 하더라도 글쎄요, 지방이 소멸한다고? 혹은 그때만 해도 기후위기 혹은 인구위기 이런 단어들이 일부 학자들 혹은 일부 정책가들의 이야기였지 많은 대중들에게까지 전파되진 않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무현 정부 때는 역대 정부 최초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때 이제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을 이 중앙정부가 발표하기도 하고 또 산학협력 정책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일들을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그때 태동됐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하나하나를 다 해결하기보다는 그런 시대의 화두를 던져주는 게 정치가 진짜 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걸 배우는데, 이 지역 대학과 또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이 협력 방안의 씨앗이 바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는 완전히 끊겼는가? 저는 그렇게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산학
그러니까 산업과 그리고 학문, 대학. 그때 제 기억으로는 어떻게 대학 안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어? 어떻게 대학 안에 그때는 막 그냥 그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커피숍 하나 들어오는 것도 학생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산학협력이라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 거부감도 좀 많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기술혁신형 대학 또 현장 밀착형 대학들을 발표해 나가면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는 링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이 정치적 견해로 따지면 너무나 다른 정권들이지만 이 지역대학과 또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그 큰 그림,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저는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멈췄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냐 하면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때 처음 생겨났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법안들이 그 조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그때 또 여당, 야당 치열하게 다투면서까지도 이 법안 하나를 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 때부터 무엇이 됐느냐? 지역 인재들을 입학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킵니다. 그전엔 그런 건 없었죠. 그리고 지역 인재를 우대에서 채용하게 만들고 또 특성화 지방대학들을 지정하게 하고 지금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이지만 이렇게 각 정부들에서 씨앗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산학협력이라는 물과 기름과 같을 수 있는 이 분야를 서로 연결시키는 링크를 하고 그리고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쭉 연대의 정신으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바로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RIS 이 사업이 시작이 되지요. 오늘 아마 이제 그 성과 보고서가 이후에는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보고가 될 것이고 또 배포도 될 텐데요. 저도 더 많이 연구하게 될 건데요. 이 RIS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그 기본 틀을 만듭니다. 제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보니까 법을 만들어도요, 이게 현실에서 적용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또 걸립니다. 단순히 부치 간의 공포를 언제부터 하겠다를 넘어서서 현장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뿌리내리기까지는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전에는 대학과 지자체라는 거는 좀 분리되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그 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제로 본격적으로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듭니다. 그 엄청난 성과를 오늘 발표를 여러분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입니다. 물론 지금 국회 안에서는 내란 혐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도 있고 또 헌재에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라는 그 정권 자체는 부정할 수는 없겠죠. 이 정권에서 했었던 것은 바로 이 라이즈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앞에 있었던 RIS라고 뭐가 다른가? 바로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지자체하고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거나 혹은 서로 이견이 너무 많이 생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지자체가 아무래도 그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욕망은 저는 그 욕망이라는 단어가 꼭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누구든 욕심이 있어야지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 지방을 가장 많이 발전시키고 싶은 그 욕망이 똘똘 뭉쳐져 있는 건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강기정 시장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지자체가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그 욕망은 여기 계신 대학 총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거의 이제 단체장님의 그 목숨이 걸려 있다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저도 그런 목숨을 걸고 우리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자체가 좀 더 주도해서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재정 지원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법들을 현재 법안소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 한 번 검토가 끝났습니다. 워낙 방대한 법이라서 짧은 기간 안에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이제 여야 간에 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 대학과 그리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학령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러 분야에서의 연대 통합의 정신들이 있겠지만 이 라이즈 사업만큼 아주 그 묘미를 보여주고 있는 분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성과 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을 점쳐본다면 이 노무현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이 연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 정부 지우기 하는 거 저는 제일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전 정부 지우는 게 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 정부든 지금 정부든 다음 정부는 그냥 나는 내 삶을 사는 그냥 국민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건 당신들이 알아서 싸우시고 다만 내 삶을 너무 흔들지는 마십시오 하는 게 전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 라이즈 사업 또 리스의 성과를 공유하는 이 자리에서 정치인으로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는 고민 끝에 저는 오히려 이 정책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화두인 연대의 정신을 발견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화이부동입니다. 공자가 논어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 불화한다. 글쎄요, 사람마다 해석이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화이부동이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무조건 같으니까 화합하지 않는다 하는 소인배의 정신이 아니라 다르지만 우리는 부동하지만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 정신이 화이부동입니다. 우리가 고전을 읽는 이유는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와도 지금 시대에 고민하고 있는 그 화두를 던져주기 때문에 고전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들을 풀어놓는 것도 교육의 효과이겠죠. 그래서 이 화이부동의 정신, 다름을 인정하는 것, 지금 우리 사회에 던져져야 될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지역대학과 지역을 연계해서 혁신시키는 이 정책과 무슨 관계가 있냐? 제가 보기에는요, 산업과 대학과 지역, 이 세 가지 것들이 서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이질적입니다. 산업은 굳이 관하고 뭘 안 하고 싶어 해요. 간섭이 너무 많거든요. 규제도 많고. 그리고 기업이라는 곳은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가하고는 다릅니다. 국가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업과 국가 정부기관들이 뭔가를 같이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업의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이라는 학문의 전당이라는, 그리고 지성인을 길러낸다는 그 자긍심은 이 자리에 계신 총장님들 또 대학 교수님들도 갖고 계시지만 제가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그 어린 나이에 제 머릿속엔 뭐가 있었냐면 내가 과연 지성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는 지식은 많이 배웠는데 과연 지성인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안 나오고 아무도 가르쳐 준 적 없는데 맨날 대학은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거죠. 과연 지성이라는 게 뭘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대학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그 어느 곳보다도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학문을 연구하고 어찌 보면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무엇을 위해서 100년 후를 준비하는 게 바로 학문의 정당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대학이 산업이라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곳과 뭔가 손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저도 이제 광진구에 건대도 있고 세종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들하고 뭔가 사업을 같이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약간 성벽 같은 느낌이 들어요. 땅덩어리도 크기도 하지만 이제 서울은 워낙 이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대학이 차지하는 그 땅의 넓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지역 입장에서는 대학과 또 기업을 유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낸다는 게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과 대학과 지역이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다르니 우리는 다르니까 각자 해. 나는 당신하고 같이 할 일이 없어 하면은 소인배의 정신인 거고요. 다르지만 우리 같이 조화롭게 무언가를 해보자. 한번 사고 한번 쳐보자 하는 게 저는 지금의 이 리스고 라이즈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쭉 그 검토 보고서들도 살펴보니까 지자체의 교육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뭐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자체는 4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계속 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이제 교육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수십 년 동안 교육부 일만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 전문성을 어떻게 지자체에 있는 교육 관련 공무원들이 하게끔 할 것인가. 저는 그거는 교육부가 그냥 우리는 재정 지원했으니까 끝이야. 지자체가 알아서 할 거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출직 지자체장이 바뀌는 것에 따라 여러 우려들이 있습니다. 바뀌면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라이즈 사업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지요. 그리고 대학은 인프라들을 많이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 대학의 시설인데 하면서 시민들은 안 돼라고 하면 그야말로 화이부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서도 떨어진 신뢰를 회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그 교육위 안에서 여러 가지 청문회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사학 비리에 대한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논의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몇 달 됐습니다. 이제 국감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말들인데요.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학교들의 그런 잘못들 때문에 학교에 대한 재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고 그리고 단점들을 같이 상쇄시키려면 달라도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공통점을 찾아나갈 수 있게끔 하는 화이부동의 정신을 꼭 살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바로 라이즈 리스 사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화두 딱 말씀드렸죠. 하나는 연대의 정신, 또 하나는 화이부동,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까지 정책과 기조로 보면은 같은 하늘에 살 수 있나?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는 정부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연대의 정신을 발휘했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두 가지 화두는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육부 부처에서도 나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부처 간 칸막이가 너무 심합니다. 여기서 교육부에서 다 설명해놨는데 기재부는 한 개도 모릅니다. 그럼 다시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다 설명해 놓으면 이제 지자체 또 몰라요. 그럼 여기 또 다시 설명해야 되고 교육청도 몰라요. 그럼 또 다시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특히 이 밑에 있는 공무원들 혹은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은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지. 맨날 말만 설명만 하다가 끝났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처 간 칸막이를 줄이자는 것은 꼭 뭐 대통령이 혹은 정권이 요구하는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연대 정신은 행정에서도 통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대 정당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도 있지요. 또 진보당도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하기 직전에 이제 선거제도를 병립형으로 갈 거냐 연동형으로 갈 거냐 하는 그 토론이 굉장히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장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였기 때문에 연동형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시대 정신이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는 연대고 화이부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우리 당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같이 있어야 야당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건 저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정치 안에서도 소수의 정당들만의 목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수의 당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다당제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 두 가지의 화두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봤는데요. 10명 중 6명이 나랑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연애도 싫고 결혼도 안 하겠다 하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만날 때 혹은 결혼할 때 그 사람이 무슨 정당을 지지하는지 혹은 정치적 견해가 뭔지를 고민 안 하고 그냥 사랑에 푹 빠져서 결혼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그러나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극단의 갈등을 보이는 곳이 90%가 정치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대와 화이부동의 정신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람 사이에서도 그게 중요한 거는 서로 너무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국민들이 너무 피로합니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합니다. 얼마 전 어떤 친구는 저한테 당신이 원하는 다음 세상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지금 이 상황이 종료됐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 말 하더라고요. 뭐가 어떻게 잘 되고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게 모든 게 종료.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모든 게. 그러니까 그만큼 지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연대와 화이부동을 하나의 정책으로 실현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교육부 공무원들은 다른 부처에 이런 사례들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들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연대 정신과 화이부동의 정신이 이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너네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걸 학생들이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인 저는 저 스스로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서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너무 높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살고 싶은 나라, 너무 기대돼서 내일 아침이 눈 뜨는 게 너무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